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염증이 만병의 원인인 거는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염증이요, 잇몸을 녹게 만들고요, 폐나 간을 비롯하여서 장기를 망치게 하고, 심지어 암까지 만들어내는 원인이 됩니다. 거기에다가요, 이런 염증은 우리 몸 어디에서든 발생하게 되는데요, 뇌염을 비롯하여서요, 족저근막염까지,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염증이 발생할 수 있는 곳입니다. 심혈관 질환의 원인도 콜레스테롤이 아니라요, 혈관의 염증에 의한 것이라고 밝혀졌을 정도로요, 우리 몸의 염증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염증이요, 우리 식생활과도요, 연관이 아주 깊다고 해서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평소 섭취하는 음식이 몸속에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원래 염증이라고 하는 것은 부상이라든지 감염 등에 대응하는 자연스러운 우리 몸의 면역 반응으로요, 과도하게 우리 몸에 쌓이면 곳곳에서 손상을 일으켜 가지고요, 암이라든지 심장질환 등 각종 질환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몸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식품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아마도 많이 들어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누구나 예상이 가능한 단 음식입니다. 탄산음료, 초콜릿, 아이스크림 등 설탕 함량이 높은 음식은요, 체내 염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설탕은 체내에서 소화 흡수가 빨라서요, 혈당을 급격히 올리게 되는데요. 이때 높아진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이 분비가 과도하게 증가하게 되면요, 염증 유발 물질인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도요, 같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장내 유익균은 감소하게 되고요, 유해균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죠. 인슐린은 남은 당을 지방세포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이 누적되다 보면은요, 체중 증가는 물론이고요, 인슐린 저항성이 커지게 되어서 각종 대사성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식품을 고를 때는요, 성분 분석표를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당 함량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만 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일일 설탕 섭취량은요, 약 25g 수준으로요, 각설탕 8개 정도의 분량입니다. 콜라 한 캔에는요, 각설탕이 무려 10개, 쿠키 한 조각에는요, 각설탕이 1개 정도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별 생각 없이 음식을 먹다 보면은요, 일일 당 섭취 권장량을 훌쩍 넘길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탕이 들어가지 않는 제로 식품들은 괜찮은 것일까요? 설탕 대용으로 사용되어지는 아스파탐이나 슈크랄로스 등의 인공 감미료도요, 주의가 필요한데요. 아직까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제한적이지만요, 일부 연구에서는 인공 감미료 섭취가 장내 미생물 불균형을 초래하고요, 염증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제로 식품도 안심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흰 쌀밥과 밀가루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정제 탄수화물은요, 많은 사람들의 주식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대부분의 영양 성분이 제거가 되고 당분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식이섬유가 제거된 정제 탄수화물은요, 분해 속도를 늦출 수가 없기 때문에요, 우리 몸에서 빠르게 혈당을 올리는 수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탕과 비슷한 메커니즘으로요, 우리 체내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음으로는요, 적색육이나 가공육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풍미를 유지하거나 보존하기 위해서 가공된 육류는요, 소금에 절여서 경화, 발효 또는 훈제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베이컨, 핫도그, 소세지 등이 있는데요. 적색육이나 가공육을 자주 섭취하시게 되면요, 염증성 단백질을 비롯해 만성염증과 관련된 화합물 수치가요, 상승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기는요, 포화지방산 함량이 높아서요, 체내 염증 반응을 촉진하게 되어서 암이나 심장병은 물론이고요, 뇌졸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가공 과정에서 첨가되어지는 질산염 등의 식품 첨가물도요, 우리 체내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요, 위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 물질로 분류되어져 있죠. 지방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트랜스 지방 이야기도 하고 가야겠죠. 트랜스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포화 지방산에 수소를 첨가하여서 포화 지방산으로 만들어지는 트랜스 지방은요, 식품의 질감을 좋게 하고요,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어서 다양한 가공식품에 활용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분들은 트랜스 지방 섭취 시 안전한 수준으로 권장되는 양이 없기 때문에요, 매일 1g 이하로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트랜스 지방은요, 특유의 바삭함과 고소함을 가지고 있어서 과자나 빵을 비롯하여서 대부분의 가공식품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쇼트닝입니다. 이 쇼트닝은요, 전형적인 트랜스 지방으로요, 패스트푸드라든지 인스턴트 식품, 기타 가공품을 비롯하여서요, 각종 식품 어디에나 함유되어져 있는데요. 트랜스 지방은요, 몸에 좋지 않는 L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요, 몸에 좋은 H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서요, 심장질환과 뇌졸중, 그리고 제2형 당뇨병의 발병 위험률을 높인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은요, 특히 혈관에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요,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이시라면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트랜스 지방은 가공식품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튀김이나 굽는 식품에도 함유되어져 있는데요. 음식을 굽거나 튀길 때 고온으로 조리하는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보다도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하는 당독소입니다. 당독소는요, 당이 고온에서 단백질과 결합하면서 만들어지는 물질로 형성되어지는데요. 우리 몸의 혈관벽, 췌장 등에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서요, 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입니다. 특히 고온에서 조리하는 고지방, 고단백 식품에 최종 당화산물이 많이 들어가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요, 소고기 90g을 1시간 정도 삶으면요, 최종 당화산물이 2000KU인 반면에요, 15분간 구울 경우에는요, 5367KU로 증가되고요. 감자의 경우에는요, 25분을 삶으면 17KU이었던 수치가요, 튀기게 되면 1552KU로 90배가 넘게 증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리를 할 때는요, 굽거나 튀기는 것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겠죠. 지방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오메가6 이야기도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오메가6는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뿐만 아니라요, 신체 치유에도 도움이 되는 필수 지방산으로 우리 몸에서는 합성이 되지 않아서요, 반드시 음식을 통해서 섭취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오메가6 지방산은요, 카놀라유를 비롯하여서 옥수수유, 해바라기유와 같이 오일과 마요네즈에 많이 함유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메가3와 적절한 균형을 이루지 않고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요, 체내 염증을 유발해서 알레르기는 물론이고요, 고지혈증, 심근경색, 당뇨 등 각종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알코올도 염증을 유발하는 식품인데요. 알코올은요, 조직을 손상시키고 활성산소를 생성해서요, 우리 몸에 염증을 유발합니다. 알코올을 대사하는 과정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증가해가지고요, 간을 비롯한 장기가 망가지게 되고요, 알코올성 간질환 위험이 높아지게 되죠. 그렇다면 이러한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식품이 도움이 될까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가 도움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토마토나 블루베리, 사과를 비롯하여서요, 마늘이나 양파 같은 것이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들이고요. 계피를 비롯하여서 생강, 강황 같은 생약제도 도움이 되고요. 프로폴리스도 염증을 다스리는데 항생제만큼이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도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담배는 식품은 아니지만요, 기호식품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담배도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요, 금연도 필수인 것입니다. 오늘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 염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